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청와대가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을 아직 임명을 확실하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후보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국정원장에, 그리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예. 서훈 국정원장은 뭐 자리 이동하는 거니까. 예.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마평에 올랐으니까. 예, 그렇죠. 박지원 국정원장 카드가 깜짝 놀란 카드 같아요. 예, 원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에서 무슨 일을 하긴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국정원장에 발탁될 것이라고는 예상이 좀 없었거든요. 예. 이번에 3시에 청와대가 발표를 했을 때도 이제 다들 놀란 부분이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권의 소위 말해서 이제 컨셉이 뚜렷한 인사 같아요. 이제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보겠다. 일단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북 휴민트에 있어서는 1인자다라는 평가를 늘 받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의 대북 관계를 이제 전담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임명이 될 경우에는 DJ 때부터 대북 라인에 깊이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또 나름의 그 정보 라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대북보다는 대미 쪽이었으니까 그걸 서훈 안보실장으로 교체하고 정치인 출신 2명을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을 앞세워서 미국보다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직거래를 시도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서훈 안보실장을 제외하고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를 또 거쳐야 되죠. 예, 청문회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두고 보고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또 늘고 있어요. 예, 닷새 만에 다시 60명대로 늘었습니다.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5일 만에 60명대로 올라섰고 또 문제는 이제 지역 발생이 이 중에 52명이었거든요. 예. 지역 발생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거는 지난달 18일 이후 보름 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새로 규정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2단계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50명에서 100명 미만이 이제 2단계 상황인데요. 2단계 기준에 해당된 정도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도 등교하는 걸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어디까지 흘러갈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현재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시와 4시 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2시에는 수도권 이제 검사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고요. 4시에는 이제 지방 검사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세 가시입니까? 예? 세 가시라고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규정상에 있는 회의는 아니에요. 검사장 회의라는 것이. 이제 그렇지만 검사장들을 모았다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지를 숙고함과 동시에 또 내부가 자신을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재신임을 묻는 좀 성격이 있지 않나 이런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내렸는데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부의 규정은 사실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부 분위기를 묻고 여기서 만약에 재신임 일종의 내부에 반발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만약에 검사장 회의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지위에 좀 불응하겠다라는 일종의 항명이 나오면 검찰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죠. 지금 대검 입장은 오늘 안으로 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정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초에 뭔가 좀 검찰 안팎으로 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내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는 스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것도 항명 아니겠어요? 그냥 그 부분도 아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임 검사를 하게 되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하에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팀이
의지를 이미 보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예. 여기서 특임 검사를 한다는 거는 일전에 이제 전문수사 자문단 상황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이 뭔가를 좀 빠져나가려고 또 기술을 부렸다라는 예. 또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죠. 법기술을 부렸다라고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다시 법무부랑 또 팽팽하게 맞설 또 마찰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게 사실상 항명을 했을 때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 다음 카드는 또 뭐가 있겠느냐. 다음 카드는 극단적인 카드밖에는 이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누구 쪽으로 나가느냐 이렇게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해요. 또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재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보다는 검찰 내부의 좀 분위기가 좀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 좀 불쾌하다는 입장을 좀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예. 다만 지난번에는 수용하고 바로 사표를 썼단 말이죠. 항의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번 사건 국정원 사건에서도 여주지청으로 사실상 자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표 쓰지 않고 버텼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롤백해서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됐었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버틸 것인지. 그리고 또 검찰 내부들은 어떤 동요를 보일지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버틸 거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거는 거의 그만두라는 시그널인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네요. 예,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률이 오차 범위 이내에서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팽팽하다 이 말씀입니다.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론도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니까요. 김은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AOA 이렇게 읽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AOA 전 멤버 미나 씨가 특정 멤버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요? 네, 미나 씨는 지난해 5월에 탈퇴한 멤버인데요. 오늘 SNS에 활동 당시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 활동을 한창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좀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어떤 멤버가 구석으로 불러내서 너 때문에 팀 분위기 다 망친다 이러면서 일가를 하고 자기가 차에 타면 수면제 먹여서 재우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 멤버는 아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혀서 10년이요? 네. AOA 활동을 자기는 참 좋아했는데 그 활동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자기를 지독하게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플 당시에 팀 분위기를 끼친다고 이렇게 하도 뭐라고 하니까 아픈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도 아버지를 일부러 보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를 보면 울게 되고 또 울면 혼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는데 최근에 그 멤버가 아버지를 잃었는데 아버지를 잃자마자 개인 스케줄을 다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요구했던 것처럼 프로답게 행동하지 왜 그랬냐? 왜 너는 다 개인 스케줄 다 취소했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가해자로 특정된 멤버가 있었죠? 네. 지민 씨인데요. 일단 미나 씨가 그룹을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AOA 멤버들을 다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지민 씨만 팔로우를 하지 않았고 일단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를 여인 멤버가 지민 씨여서 딱 그렇게 특정이 됐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근데 지민 씨가 소설이라고 썼네요. 네. 그걸 썼다가 이제 또 바로 지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미나 씨가 왜 지우냐 이걸 보고 어이없어 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지우냐 이러면서 자기 손목에 있는 흉터를 공개하면서
흉터는 치료를 하니까 지워지는데 네가 날 괴롭혔던 기억은 도대체 지워지지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옛날 AOA 말고 AOA 유닛 그룹인 AOA 블랙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예. 거기 그 그룹에서만 활동한 유경 씨라는 멤버가 있어요. 예. 근데 그 AOA 블랙에 지민 씨도 있고 미나 씨도 있어서 다 같이 활동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유경 씨가 내가 볼 땐 다 당시에 똑같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실 공방 양상으로 또 번지는 모양새네요. 네. 배우 이순재 씨의 매니저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네. 이순재 씨가 처음에는 뭐 적극적으로 아니다고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가 나중에 또 취소하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예, 최근에 그 이순재 씨가 또 눈물을 보였어요. 네, 뭐 처음엔 강경 대응할 것처럼 하다가 이런 논란이 또 처음이시잖아요. 원래 업계에서 굉장히 큰 선만 받는 선생님이셨는데 이런 논란이 처음이셔서 또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고 처음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내가 직접 만나서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원하는 바를 좀 다 듣고 싶다. 원하는 바가 있으면 다 들어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4대 보험이나 이런 구체적인 처우에 대한 것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매니저 처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매니저들 특히 로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박봉에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규직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그걸 좀 바로잡으면 좋겠다 이런 걸 내비쳤네요. 네. 뭐 중간에 또 전 매니저가 등장해서 뭐 이번에 매니저가 폭로한 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가수 이효리 씨와 유나 씨가 노래방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두 사람이 같이 노래하면서 그걸 라이브로. 네. 근데 왜 논란이 됐어요, 이게? 일단 그 코인 노래방처럼 노래방은 코인 노래방처럼 영업이 금지된 곳은 아닌데 시설 규모에 비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됐잖아요. 노래방이. 네. 왜 그런 데 가서 이런 걸 하냐. 네. 보니까 마스크를 처음에 썼다가 노래를 부를 때는 벗고 이렇게 했던데. 맞아요. 그러면은 아예 노래방 가지 말란 말입니까? 근데 노래방을 가도 노래방 가는 것과 노래방 간 걸 라이브로 하는 건 또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왜 찍어서 내보냈느냐? 네, 왜 다른 사람도 다 참고 있는데 가고 싶게. 좀 이런 의견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뭐 코인 노래방 갔다면 문제가 되겠죠. 지금 다 뭐 집합 금지 명령 내려졌고. 네. 근데 영업해도 상관이 없는 노래방에 갔는데 이걸 가지고 논란이 일으켜서 결국은 두 사람 사과를 했어요. 네, 자필 편지로 이제 사과를 했고 모두 다 힘들고 조심하는 시기에 생각이 부족했다. 또 의료진들에게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2분 만에 방송을 종료했다고 하지만은 악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항의하는 댓글이라든가 의견이 상당히 많았나 보네요. 네, 지금 최근에 이효리 씨가 출연하고 있는 MBC 놀면 뭐하니는 거의 신드롬급 인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조심성이 없었다 이런 또 비판까지 더해져가지고 하차 요구까지. 하차 요구까지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아이돌 그룹 남성 아이돌 그룹 이태원에 식당에 갔다가 왜 거기 갔냐 해서 또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논란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게 그냥 자신들이 둘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불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맞아요. SNS로 방송하기 문제다. 네. SNS를 하지 말아야겠네. 웬만하면. 네. 모든 논란은 SNS부터 시작이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KBS가 지난 1일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KBS가 최근에 계속 적자 상태인가 보네요. 경영 실적이 악화됐어요? 네, 계속 악화됐고 그리고 올해는 한 1,000억 원대 적자가 날 것 같다. 1,000억 원? 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해가 갈수록 이 적자 폭이 커지니까 이건 뭐 단타로 될 게 아니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뭡니까?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한 건 인건비인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35% 정도 나간다고 해요. 전체 나가는 돈에. KBS 인력풀이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고연봉자가 너무 많다. 이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2023년까지 30%로 줄이겠다 얘기하면서 이걸 위해서는 한 1,000여 명 정도 감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으나 마나했던 특별 명예퇴직 제도를 좀 보완을 하고 연차가 아니라 성과 기반한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성과가 낮은 사람은 퇴출하는 제도를 더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노조에서는 반발하겠네요.
네. 수신료 인상 얘기는 없었습니까? 수신료 얘기는 또 나왔고요, 당연히. 예. 양승동 사장이 이제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수신료 인상보다 더 급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개월 만에 바로 말을 뒤바꾼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수신료 인상을 공식화했고요. 이거는 2014년 이후에 한 6년 만입니다. 어느 수준으로 인상한답니까? 만일 인상하게 되면? 지금 재원의 한 45%가 수신료라고 해요. 예. 근데 KBS의 요구는 한 70%까지는 수신료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한 1.5배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에 현실화 추진단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신료 올리고 지금에 있는 인력을 줄이고 네. 이 혁신 방안 치고는 너무 이게 어떻게 혁신 방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는 경영의 문제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냐, 경영의 문제는 경영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올드 미디어들이 네. 너무 옛날 방식 그대로 방송을 내보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청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또 과거에는 없던 뉴미디어들이 막 등장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훨씬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그 시청자들 많이 뺏기는 거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떠나간 시청자들을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 자르고 수신료 더 네. 높이고 이걸로 해결하기는 글쎄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은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